보시면 요게 이제 스케치업,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는 런이고 배우다고 두 번째는 라이센스고 세 번째가 템플릿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템플릿 부분입니다. 템플릿이 뭐냐면 예제입니다. 예제예요.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심플 템플릿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나요? 피트 앤 인치라고 되어 있죠. 피트 앤 인치 이거 단위죠. 그죠? 심플 템플릿 그 다음에 미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또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디자인 피트 앤 인치,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아키텍처 디자인 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키텍처 건축이란 뜻이죠. 건축인데 인치 피트, 밀리미터, 미터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컨스트럭션이 구조죠. 네, 구조 도면인데 여기는 단위가 인치, 밀리미터, 미터. 그 다음에 어반 플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반이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피트하고 미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랜드스케이프는 조경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피트, 인치, 미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드워킹. 우드워킹이 목공이죠. 목공에 대해서 인치, 밀리미터. 맨 아래 뭐가 있냐면 여기 인테리어 프로덕션 디자인이 있죠.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3D 프린팅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자, 바로 얘예요.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통해서 하는 건 주로 건축이나 투시도죠. 그죠? 조감도, 투시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 아키텍처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키텍처 디자인 쓰시면 되겠고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밀리미터를 씁니다. 미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미터를 쓰겠죠. 도시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조경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미터를 써요. 우리나라는 미터법에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나 미터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인테리어나 건축은 밀리미터를, 그 외에는 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나는 목공인데 그러면 우드워킹에 밀리미터를 쓰시면 돼요. 나는 조경인데 그러면 그새 잊어버렸다. 랜드스케이프에 미터를 쓰시면 되고 인테리어는 그냥 아키텍처 밀리미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스케치업을 실행하시면 이제 스케치업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드워킹이 안 나온 경우가 웰컴 화면이 안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딜 보시냐면 여기 헬프 파일에 보시면 여기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웰컴 투 스케치업 실행됩니다. 헬프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여기 all way show on startup 있죠? 여기 해제가 되면 안 보입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스케치업 실행할 때 항상 떠요.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스케치업 화면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풀다운 이렇게 잡아서 내리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팝업 메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팝업 메뉴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풀다운 메뉴가 맞습니다. 잡아서 내린다. 풀다운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툴 메뉴라고 합니다. 툴 메뉴라고 하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툴 메뉴가 쭉 나와요. 그 지금 왼쪽에 있는 요 큰 툴 메뉴가 라지 툴셋이라고 하는 요 메뉴입니다. 라지 툴셋을 켜놓으면 작업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편에 있는 게 트레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디서 보시냐면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습니다. 체크된 게 여기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윈도우 메뉴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보시면 이거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이 메뉴 순서가 여기 있는 메뉴 순서랑 똑같게 놓으시면 보기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그라는 걸 보고 싶어요. 체크하면 이렇게 포그가 떠요. 난 포그 필요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그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그가 사라집니다. 가운데 이제 사람이 서 있고 빨간색 선과 녹색 선, 그 다음 파란색 선이 있죠. 저 사람을 크리스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예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그래요. 다 이름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쟤는 크리스라고 하는 남성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입니다. 저게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X축, Y축, Z축. 우리가 3차원을 하죠. X, Y, Z 이렇게요. X, Y, Z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X축은 빨간색 축, 그 다음 Y축은 초록색 축, Z축은 파란색 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X, Y, Z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아시나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요. 여기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줄여서 RGB 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X, Y, Z, RGB. 대칭이 잘 되죠? 스케치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3D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색상을 X, Y, Z를 RGB와 대칭해서 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화면 제어입니다. 화면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자, 먼저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축소 확대. 줌인, 줌아웃. 커서가 중심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휠을 드래그 합니다. 휠을 드래그. 그러면 화면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나 얘를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얘가 셀렉트입니다. 선택하기.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빈 공간을 빈 공간을 여기서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드래그. 그럼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들어가야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번엔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빈 공간을 드래그 시작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걸쳐지기만 해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선택 방법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지우개가 있고, 그 다음엔 라인이 있네요. 연필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죠? 라인이 있네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클릭, 클릭. 그러면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다가 패곡선이 되면 이렇게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드래그할 수도 있습니다. 빈 공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포함 선택, 왼쪽으로 이동하면 걸침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이 어떻게 됐나요? 포함되어졌죠. 여기서는 걸쳐졌죠. 자,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걸 포함 선택. 근데 빈 공간을 선택하고 쭉 드래그. 왼쪽으로 갔죠? 이건 걸침 선택입니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더하기 키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더하기 선택입니다. 하나 클릭하고, 하나 클릭하고, 하나 클릭하고, 계속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빼기 선택이 됩니다. 하나 누르고, 다시 하나 누르고, 다시 하나 누르고. 자, 이해되시죠?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 컨트롤 쉬프트는 빼기 선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계속 더하기 선택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빼기 선택도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혹은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는 더하기 선택,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 자, 하나 더 있어요. 시프트 키는 더하기 빼기 선택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나타납니다. 한 번 누르면 선택, 다시 한 번 누르면 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혹은 시프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요, 되게 단순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 여기. 얘가 화면 회전이고요. 얘는 화면 이동입니다. 여기 돋보기 툴이 있네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바로 얘예요.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뭐냐면 화면 맞춤입니다. 익스텐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다른 데로 이렇게 있어요. 줌 익스텐트를 누르게 되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줌 익스텐트. 줌 익스텐트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빼놨습니다. 줌 익스텐트. 줌 익스텐트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와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2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쓰든지 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선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바꿔놓고 명령어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선택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명령어를 우리가 다른 명령어를 쓰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레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우개가 있네요. 지우개.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삭제할 때 쓰는 게 이레이즈겠죠?
자, 이레이즈는 del 키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델리트 키 있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델리트 그러면 삭제가 돼요. 컨트롤 Z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실행 취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레이즈 툴을 가지고 지울 겁니다. 자,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이레이즈 툴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드래그 할 겁니다. 저희가 이레이즈 툴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택이 되죠?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 마우스를 놓으면 삭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하고 드래그 하시면 지울 수도 있고 또는 클릭을 해서 지울 수도 있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del 키를 누르셔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 툴을 하고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두 번 연달아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웃한 모서리까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다가 선을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면과 모서리까지. 근데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모서리와 맞닿아 있는 면이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 혹은 모서리를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더 그려놓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클릭하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트리플 클릭이라고 하는데 3번을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어떤가요?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것만, 2번 연달아 더블 클릭하면 그 이웃한 것까지, 그 다음에 3번 연달아 클릭하면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선택하는 건 비단 옆에 붙어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진 도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번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면만, 2번 클릭하면 이웃하고 있는 모서리까지, 그 다음에 3번 연달아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한 번 선택, 더블 클릭,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실까요? 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선 라인입니다. 먼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랭슨을 끄집어내 놨습니다. 보통 얘를 끄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바로 이 부분 랭슨이라고 해서 내가 작업하는 모든 값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저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셔도 좋고 혹은 이렇게 위에다 놓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 놨고요. 이 메저먼트를 꺼냄으로 인해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죠. 자, 라인을 시작해 보죠.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의 색상, 그러니까 선의 색상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색이었다가 이렇게 분홍색이었다가 녹색이었다가 이렇게 분홍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바뀌죠? 자, 파란색은 Z축으로 선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요.
Z축으로 선이 그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네요. 보시면 이렇게 Z축으로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빨간색으로 그려지면 여기 나와 있는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려진 거고요. 이렇게 녹색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녹색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릴 때 선의 방향을 빨간색 축 방향, 초록색 축 방향, 파란색 축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라인. 이번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빨간색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혹은 이 녹색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싶어요. 혹은 이런 파란색 축과 나란하게 그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죠. 안 찾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살표 키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축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Z축 방향으로 마우스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라인을 그릴 때뿐만 아니고 이동한다든지 복사한다든지 회전할 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키, 위쪽 화살표 키, 왼쪽 화살표 키. 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그릴 건데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을 지정하는 겁니다. 1200, 그리고 엔터. 자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써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써집니다. 자, 12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1200mm짜리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번엔 녹색 방향으로 다시 1200, 다시 빨간색 방향으로 1200, 클릭.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가로, 세로가 1200인 정사각형이 그려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그냥 라인을 다이렉트로 입력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입력합니다. 라인을 쓰고서 선의 길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선의 길이를 그냥 다이렉트로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잘 그리려면 좌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절대좌표 사용하기와 상대좌표 사용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이 안쪽에 XYZ를 쓰시면 돼요. 절대좌표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대괄호를 딱 열면,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괄호를 쓰면 한쪽만 열면 닫힌 쪽도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500, 0, 0 XYZ죠? 그리고 엔터.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0, 500, 0. 뭐가 잘못됐죠? 아, 그렇군요. 자, 다시 500, 500, 0. 네,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죠. 네. 다시 0, 500, 0. 다시 0, 0,
콤마까지 Z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이 상대좌표 사용하기입니다. 상대좌표라는 건 현재점을 원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점을 원점으로 하고 x로 얼마 떨어져 있고 y로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위치까지 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주로 대각선을 그릴 때 이제 상대좌표를 많이 사용해요. 물론 직선을 그릴 때도 혹은 수평선을 그릴 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스케치업에서는 대각선으로 선을 그릴 때 주로 상대좌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점까지 x로 얼마, y로 얼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로로 얼마 떨어져 있고 세로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 그 다음에 시작점은 적당히 클릭. 자, 그 다음에 소가로를 열고 x로 500 떨어져 있고 쉼표, y로 0 떨어져 있고 쉼표, z로 0 떨어져 있고 엔터. 자, 그럼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x로 0 떨어져 있고 y로 500 떨어져 있고 z로 0 떨어져 있고. 자,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사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여기가 500이죠. 그 다음 여기가 50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로가 500 떨어져 있고 세로가 500 떨어져 있고, 이때 쉼표를 한번 더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우리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예제가 있죠. 이런 예제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얘를 먼저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자, 라인, 선이 작네요. 자, 60, 그 다음에 45, 다시 60. 자, 도형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에 10 떨어져 있죠. 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소가로 열고 15, 10, 엔터. 이 지점이네요. 여기서 30,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5입니다. 그렇다면 15에 25가 되겠군요. 자, 소가로 마이너스 15, 25, 자, 이렇게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도형 닫기를 쓰면 되고 중간에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자, 모양은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거예요. 자, 라인 60, 40, 자, 그 다음에 5mm,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전체가 50이죠. 절반이 25mm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6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하니까 3mm.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는 게 22mm. 네, 22mm네요. 이때 상대좌표를 쓰는 거죠. 22, 22, 엔터.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군요. 컨트롤 Z. 다시. 자, 보시면 플러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5mm, 이 방향으로 6mm, 3mm군요. 네, 일단 넘어가죠. 5mm. 자,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플러스 22. 자, 상대좌표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O 엔터, 도형 닫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사각형 그리는 게 있고, 여기 원 그리는 게 있고, 눌러보시면 사각형, 원, 다각형, 사각형, 원, 다각형, 호. 딱 요렇게가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사각형부터 볼까요? 렉탱글,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가 80, 세로가 60.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가로가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60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리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50, 80.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 서클입니다. 서클은 중심 반지름이에요. 중심점 위치 지정하고 반지름 위치, 예를 들어서 80. 그러면 반지름이 80인 원이 그려집니다. 클릭하고, 자, 반지름 50. 그러면 반지름 50짜리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을 확대를 하니까 어떤가요? 여기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을 그릴 때 이렇게 부드러운 원으로 그리면 계산을 못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해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놔도 이렇게 부드러운 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3D로 그러니까 3D로 만들 때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가장 원처럼 보이게끔, 멀리서 바라보면 원처럼 보이게끔 다각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무스, 즉,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3D로 돌출하면, 자, 면이 어떤가요?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지만 정다각형의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다각형도 24각형입니다만은, 자, 이렇게요. 왼쪽은 원이고, 오른쪽은 정다각형입니다. 면에 대한 차이가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계산하는 것 두 개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면을 많이 놓고 작업하면 어떨까요? 면을 많게 하면 곡선은 분명히 부드럽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계산해야 될 면이 많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퀄리티는 올라가요. 퀄리티 올라가요. 근데 대신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만약에 모서리 개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대신에 작업 속도는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의 개수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클을 실행할 때, 자, 서클을 실행하면 여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원의 모서리를 몇 개로 만들까요? 몇 각형으로 만들까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형. 예를 들어서 여기를 팔각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 엔터, 그리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다시 서클, 팔각형. 자, 팔각형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면은 부드럽게 처리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제일 먼저, 원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를 넣고, 중심 위치 넣고, 그 다음에 반지름 넣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기죠.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기. 정다각형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의 개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서리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육각형. 자, 그러면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독특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거 원의
내접하는 정다각형이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리고 얘가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러니까 컨트롤 키가 원에 내접, 외접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내접하는 혹은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과제물을 이제 조금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이 과제물이요. 65에 65네요. 이건 정사각형입니다. 렉탱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65, 65. 그 다음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서클 24개. 그 다음 클릭한 다음에 자, 지름이 15네요. 그러면 반지름은 7.5군요. 다시 서클 자, 25 12.5인가요? 12.5 그 다음 20 그 다음 12 다시 12 다시 12 다시 한번 12 그러면 나머지 지우개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우는 거죠. 네.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쪽 필요 없군요.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요. 네, 여기도 필요 없고요. 자, 금방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86쪽 교재를 보면 전부 다 3D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단면 도형들이, 그러니까 기본 도형들이 눈에 익어요. 그죠? 자, 제일 첫 번째 걸 보면 가로 세로가 200이고 높이가 800이랍니다. 자, 가로 세로 200이에요. 그럼 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겠군요. 자, 가로가 200, 쉼표 세로가 200. 그러면 자,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얘를 Z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푸시 앤 풀 기능입니다. 바로 여기 예요. 스케치업은요, 이 푸시 앤 풀하고 어디 갔을까요? 여기 팔로우미하고, 즉 여기 있는 푸시 앤 풀하고 팔로우미, 이렇게 두 개가 기본 모델링 도구입니다. 3차원으로 만드는 기본 도구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만들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면을 클릭하고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 3차원으로 이렇게 쭉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돌출 높이를 쓰면 됩니다. 8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3차원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푸시 앤 풀을 하는데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어떤가요? 크기가 다시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면도 얼마든지 이 크기가 계속 조절이 돼요. 푸시, 밀고, 풀, 당기고. 그러니까 밀고 당겨서 3차원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더하기 키 나온 거? 다시 볼까요? 더하기 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키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나요. 마디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마디를 만들고자 할 때, 이렇게 마디를 만들고자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는 사실은 복제 기능입니다. 이렇게 복제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면을 복제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도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푸시 앤 풀로 계속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 제가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돌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서 다시 면에다가 이렇게 렉탱글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원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폴리곤도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때 얘를 푸시 앤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밀 수도 있습니다. 쭉 미는데 지금이요. 툴팁에 보면 온페이스라고 떴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온페이스라고 뜨고 면이 두 장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는 뒷면이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쭉 미른 면입니다. 두 장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클릭하면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구멍 뚫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밀어볼까요? 이렇게 쭉 밀다가 보면 이렇게 두 장이 겹쳐진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나요? 자, 구멍 뚫는 것도 한번 해보시죠.